지난 그 MF 케어 때 정체성에 관련된 키워드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PCM 초창기 때 정체성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만들어 가보자 노력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올바른 정체성이 만들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체성을 제일 쉽게 알아보는 건 숫자, 지출 내역서를 보면 돼. 전 수강생들 처음에 코칭할 때 지출 내역서를 잘 보고 달라고 하거든요. 그 그쵸. 지출 내역서를 보면요. 그 사람의 철학이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 사람의 그동안의 음, 습관들이 보여요. 지출 내역서. 주기적으로 지출 내역서를 달라고 해요. 뜬금없이. 그 지출 내역서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본을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돈을 안 벌든 벌든 어쨌든 지출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그 지출을 보고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수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피드백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어, 자본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자본이 비용되는 경우 있고 자본이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자산이 되는 경우로 하기 위해서 자본 비용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건 비용은 말 그대로 감가사 저, 감가 이제 생각이 되고 말 그대로 비용인 거예요. 비용은 부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비용은 어떤 마이너스로 나가니까. 근데 자본이 이제 자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우리한테는 마진을 주고 우리한테 이득을 창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금융 IQ가 높은 사람들은 자산을 키우는데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해서 안 되는 것들은 비용이 되고 실험해서 된 것들은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장도 보고 다른 사람 여행 가면 따라 여행 가고 뭐 다른 사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뭐 필요한 거에 다 많겠죠. 그 편의성을 위해서 아마의자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침대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이크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다 뭐냐면 내가 벌었던 돈에서 어때요? 이거를 다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를 배분하고 음, 컴퓨터를 배분하고 뭐 침대도 음, 배분하고 안마의자도 배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배분하는 거죠. 근데 그 배분을 했을 때 비용이 되냐 자산이 되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음,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세미나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미나를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호주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나서 그런 세미나 중에 또 소소한 세미나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다 들어보면 금융 IQ가 정말 중요하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거기에 세팅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융 IQ를 또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소비하면 그게 또 나한테 시간을 소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이걸 썼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는 이거 시간이에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지금 나랑 함께 하는 게 이 마이크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 썼는데 이 핸드폰도 썼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그냥 못으로 써요. 그리고 혹은 내가 더 편리성을 본단 말이에요. 편리성 때문에 써요. 이 전화기를. 뭐 영상도 화면 더 크게 나오게 볼 수 있네. 근데 누구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요. 누구는 이걸 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누군 이거 가지고 상담해 가지고 어때요? 돈을 벌어요. 음, 남들이 이거를 아이폰의 기기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을 누군가는 쓰고 있는데 누군가는 아이폰의 기기의 10배, 100배를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돈을 벌면 똑같은 아이폰이라도 나한테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왜 자본에 있어서 내가 얘를 사기 위해서 배분을 했거든. 근데 음, 내가 제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뭐가 된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옷을 산 거는 이 컨셉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좀 더 신뢰감도 주고 그리고 최대 예의를 지켜가지고 내가 이런 걸 입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는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게 또 하나의 홍보가 되고 브랜딩 되면서 세팅 값이 세팅. 셔츠 입고 막 여기 막 옷을 뭐 중국 사람들 막 벗고도 막 이게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요. 저 양아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출 내역서를 보면 그동안에 지출 내역서 중에 이런 지출을 왜 했어요? 아이들한테 학원 보내는 거 예를 들면 학원비 비용이 많이 나간다면 세네 개 보내면 100만 원 금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으면 그 쓴
거기에 철학을 나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썼는데 남들 음, 다 보내니까 보내고 요즘에는 안 보내면 또 학교에 따라 못 가고 막 뭐 다양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그래서 네가 돈 버는 거에 있어서 학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융 IQ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사회가 나한테 이렇게 소음을 이렇게 완전 세뇌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냥 내가 자본 배분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봐봐요.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정체성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만들 거냐. 금융 IQ가 높아야겠죠. 금융 IQ가 높은 음, 사람들 자기 지출을 자기의 비용을 무조건 자산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저도 비용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산으로 다 자산으로 합리화시키려고 모두 다 그거를 자산의 관점에서 자꾸 연결시키는 거, 억지라도 연결시키는 거죠. 네. 음, 그 자꾸 연결시키다 보면 말도 그렇게 하게 되고, 자꾸 연결시키다 보면 돈을 같은 돈 쓰더라도, 그리고 남들도 그래요. 같은 돈을 어차피 그 사람이 내 수강생 나한테 처음에 연락하고 나한테 상담했을 때 그 사람도 지금까지 40대, 50대 가면서 그런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돈 썼는데 나는 알지.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돈 쓸 건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만약 진심이 전달이 됐을 때 내 말을 믿고 그렇게 돈 쓰겠죠. 그게 자본 배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서로 우리 남남이란 말이에요. 상담할 때 남남인데 내가 만약 너라면 돈을 쓰는 그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그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먹히는 애가 있고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소통하는 게 또 상담의 어떤 스킬이고, 예. 결국엔 뭐냐면 내가 정체성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만약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사기꾼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렇게 했을 때 너도 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비례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최소한 나 정도에 대한 지출과 비용과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안 하면 일단 가능성은 없잖아요. 나처럼 해도 가능성이 어때요? 희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 포기하고 살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죠. 피디님도 사실은 제가 피디님 습관을 모르게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예. 일단 피디님이 저는 시간대를 계속 뺏어요. 뭐 수요일에는 MFK 뺏기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풀로 우리한테 뺏기고 그죠? 그리고 또 일대 코칭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뺏긴다는 건 정신을 뺏기는 거고 그 시간을 뺏긴다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키워드,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문화에 어떤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음, 젖어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로 인해서 한 시간 우리가 뺏었다면 피디님한테는 최소 한 시간 동안 우리한테 젖어드는 동안 그 나머지 한 시간 혹은 그 어느 순간 한 시간 이게 한 시간짜리 또 복제가 돼요. 네. 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한 시간 단순히 한 시간이 아니고 근데 내가 10시간을 피디님 시간 뺏었다 그러면 10시간이 어때요? 또 추가로 또 복제돼. 음, 네. 그러면 10시간이 나중에 20시간이 되고 20시간이 막 40시간이 되고 이러면서 어때? 그래서 그게 습관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습관이 바뀌어지기까지는 18개월 정도 걸려요. 18개월. 네. 더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완전 무에서 유를 창출하더라도 18개월 정도 특히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습관이 바뀌어지기 어렵다. 예.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차츰차츰 피디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끈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도 지금 어쨌든 다양한 일도 해봤고, 그리고 또 지금은 팀장의 타이틀로 또 본인의 팀도 PCM에서 팀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또 본인도 케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PCM PD님들도 하부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걸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돈을 벌면서 그 심리가 어떤 건지를 조금이라도 저를 더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좀 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더 공감돼.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걸 안 했다면 피디님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냥 저는 그게 다 맞아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상담한 사람들 그게 다 예측이 되는데 이 병신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내가 계속 다 알아듣게 할 수도 없잖아요. 피디님도 내가 오랫동안 시간이 거쳐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지.
처음에 한 달 PCM 듣고 알아들었어요? 두 달 듣고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네, 오히려 들었어요. 막 더 혼란스럽고 갈등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출 내역서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돈, 시간, 에너지 어떻게 서서히 바꿔가는지. 그게 지출 내역서 과거는 과거에 네가 이 수준이구나. 그럼 지금은 어때요? 그 수준에서 지금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는 과거대로 던져주고 우린 미래로 음, 가거든요. 미래를 예측했을 때 계속 예측이 틀렸어. 내가 지금 이 꼴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측이 맞아요. 맞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겠지. 그러면 네. 미래도 예측이 맞을 확률이 더 높을까? 틀릴 확률이 더 높을까? 그럼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예측해서 계속 틀린다면 남들이 나를 예측하고 예측에 맞게끔 나를 훈련시키면 어떨까? 지금 PD님이 결과가 딱 그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저랑 처음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PCM에서 점점 이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다 그 원리예요. 네. 갑자기 바뀔 음, 수는 없어요. 서서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제대로 바뀌어지는 거고. 그러다가도 이제 또 다시 원래 본성대로 또 갑자기 마탱이 돼가지고 뭐 먹튀한다거나 뭐 또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사람이 인본주의 사람의 어떤 그건 것 같아요. 예, 음,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떨 때 적시적적으로 이렇게 하게 역행도 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정체성이라고 봐요. 예, 그런 어, 정체성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 했을 때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또 한국에 금융 음, IQ가 높은 사람이 또 없어요. 주변에 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굳이 백마왕자처럼 뚝뚝 두드리고 나 금융 IQ 높은 사람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사람 앞으로 없어요. 내가 다 찾아야 돼. 전 지금도 제가 찾고 있지. 왜냐면 제 수준에서는 어때요? 지금 배웠던 거는 항상 배우고 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책도 한번 읽고 나면 처음에 내가 그 책을 읽은 것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진대. 그럼 저는 남들보다도 어때요? 더 흥미를 느끼는 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그 구조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남들은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와, 막 새롭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가치가 훨씬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걸 찾는 게 저는 더 어려워요. 이조 자산가는 아마 10조, 10조, 20조 자산가는 아마 저보다 또 더 어려운 삶을 살 거예요. 왜? 그 사람 나보다 자극이 더 어때요? 더 무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자극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 자극이 무뎌지면 찾는 것도 더 뾰족하게 더 어때요? 열심히 찾아야 돼. 밑바닥에 있을 때는 좀만 하면 너무 자극돼 있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는데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를 끊임없이 표현하다 보면 그 속에 어떤 사람들 어때요? 나도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문의도 오고 연결되고 인연이 뭐 됐다가도 끊어지기도 하지만 또 계속 인연이 갈 수도 있고 사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계속 구축하면서 사는 거.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제자들하고 관계성에 음. 있어서 좀 깊죠. 네. 아, 네. 네. 정체성. 숫자로 연결된다. 지출 내역서를 보면 된다.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고 정말 똑 떨어지는 그리고 내가 나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음,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알아가는 건 비용과 자본, 자산. 그러니까 자본 분배라는 말을 사실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비용과 자산이란 말도 그냥 내 식대로 해석을 했었는데, 내가 비용을 들여서 내가 들여온 것이 자산인지 이것이 비용인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샀는데 내가 그거를 나의 사무용 오피스로 쓴다고 하면 얘는 비용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내가 바꾸고 싶어서 샀다 그러면 얘는 비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네. 오늘 되게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돈, 시간,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쓰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